조정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주택의 건물 멸실 후 입주권 상태로 받고 새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2주택으로 될 것 같은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입주권 상태에서 새롭게 준공된 아파트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또 2주택이 되는데 1년 내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2주택으로 되는 건가요?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지금 명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사실 세무사님 재건축 정말 핫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원래 정말 핫하긴 핫한데 네. 그래서 뭐 날띠 낡은 아파트일수록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뭐 실거주 의무도 얼마 전에 또 이제 법률이 백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네. 또 좀 화를 표출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세무사님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난해합니다. 어렵군요. 네, 한간에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저 알아요. 세무사님들이 항상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포기한 세무사들이 생겨버렸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신 네. 거죠. 실제로 네.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네. 너무 빨리 바뀌고 자주 네. 바뀌다 보니 네.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세법 책이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옛날 책을 다 숙지하기도 전에 막 모든 것이 다 개정이 이제 되어버려가지고 1년에 한 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전 것도 사실은 막 못 외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납세자 분들은 사실은 상담을 되게 금방금방 그냥 대충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죠. 네, 제가 13억에 팔았는데 양도세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랑 또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대강 얼마냐? 네.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을 또 기다리지 못하시고 내 세금은 얼마냐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면 정확한 세금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그 다른 금액이 경우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틀리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죠. 적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화를 안 네, 내세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많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 나온 거냐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또 일일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못 하시지만 또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 역시 여러 가지 질문이 여기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상당히 난해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어렵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되겠네요. 세무사님 그러면 네.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재건축 아파트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2주택으로 카운트 되는 건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취득세에 있어서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을 하시게 된다면 2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과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고요. 네. 참고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는 멸실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제 멸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토지만 있고 건물이 이제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취득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과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준공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 2주택 상태에서 이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게 되면 그때도 2주택인 건가요? 아마도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아까도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가 관리처분 전 취득인지 관리처분 인가 후인지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질문 의도를 보아서는 아마 관리 처분 후에 지금 네.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는 입주권의 특징이 거주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주택의 실체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례의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네, 조정지역이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어려워서 하시긴 하시지만 본인의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는 요즘에 다 많이 알고 네네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지역이라면 3년이 아닌 1년 이내에 네,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좀 부과가 되게 될까요? 좀 전에 아까 질문처럼 그 해당 주택이 관리처분 전 취득이냐 후 취득이냐가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후 입주권 상태로 취득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 그리고 세대 전원이 거기로 이제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시 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그런 아파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에 워낙 관심이 높은 시기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그런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팁을 원하시기는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어쩌면은 세무 대리인보다 본인의 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그 보유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관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이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1주택자들이 그 장기보유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또 바뀌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보유자분들, 그러니까 납세자분들은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계산을 해보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비과세였는데요. 저는 다 감면인 줄 알았는데요. 100% 감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올 때 저희가 굉장히 좀 저희가 세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그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혼동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새로 완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 계산 시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과 또 이제 추가로 분담하게 되는 그 분담금 납부분의 양도 차익을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 완공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생기는 이제 장기 보유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유의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절세 팁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